안녕하세요. 교육의 이슈를 모아 교육업, 재미업, 수다도 업수다 시작합니다. 자, 오늘의 이슈업은요, 교권의 추락에 관한 내용인데요. 강원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학부모 B씨는 자녀의 미인정 결석, 그러니까 장기 무단 결석을 말합니다. 교사 A씨가 가정 방문을 하겠다고 고지했지만 집으로 찾아오면 스토커 및 주거 침입으로 신고하겠다고 협박을 했고요. 실제로 스토커로 허위 신고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동학대로 고소하는 등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심각하게 침해한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요. 강원특별자치도 교육감이 학부모를 공무집행 방해와 무고 혐의로 경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자,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요. 자, 이거 교권 침해 요즘 난리도 아닙니다. 자, 현장에서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선생님들과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그 전에 오늘도 함께 해주실 패널분들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을 파헤치는 분 나오셨습니다. 교육으로 아름다운 세상을 여는데 열정을 다하는 신선한 바람 박유섭 인사드립니다. 바람. 저 이거 소개할 때마다 바람이 부는 것 같아요. 좋아요. 나날이 점점 더 블링블링해지고 계세요. 블링블링 여배우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배우 연기하는 사람 신하랑입니다. 시크 터프 할 말은 하는 여배우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활동하고 있는 아이 셋 엄마 온쌤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야, 우리 방송은 아이 셋이 아니면 나올 수 없나 봐요. 그럼요. 애 셋은 키워봐야 할 말 할 수 있죠. 야, 말투가 애셋은 귀여워요. 그럼요. 와 이게 포스 같아. 그러니까 버스가 다릅니다. 자, 오늘 교권에 살아있는 이야기를 하겠다.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오산 금암초에 근무하고 있는 이상하고요. 오랫동안 선생님들 그리고 학교폭력 관련해서도 학생 학부모 상담 많이 했기 때문에 오늘 교권에 대한 살아있는 얘기 마음껏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살아있는 얘기 다 뒤에 풀어놓겠습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하랑 씨, 교권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아주 자세히는 모르지만 교사님들의 그 인권. 자, 맞습니까, 선생님? 많이 맞으셨어요. 많이 맞았어요. 맞았어요. 많이 맞았어요. 많이 맞았대요. 정답. 아니, 근데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교사도 인간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인권이 있죠. 근데 인권이 있으면서도 또 학생의 성장과 발달을 또 이렇게 수업을 하기 위한 그 교육권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교육자로서의 어떤 교육적 권한까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어떤 인간으로서의 인권 더하기 교사로서의 어떤 교육권까지를 교권으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교권 사법이라 그래서 굉장히 이야기가 많던데 좀 저희가 알아듣기 쉽게, 좀 일반이 알아듣기 쉽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요거 설명 제대로 하려면 1시간도 모자라긴 한데 1분 안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교육자법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선 가장 큰 거는요, 선생님들이 사실 그러니까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아동복지법, 또 아동학대를 하게 되면 처벌받게 되면 아동학대 처벌법, 이 교사들이 억울하게 아까 여기 선생님도 그 미인정결석 학생을 3일 이상 아이가 안 나오면은 찾아가는 게 맞는 거예요. 그때 뭐라고 그래요? 스토커. 원래 스토커는 아시다시피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때 하는 거지. 오히려 선생님이 찾아가지 않으면 그건 직무상 권한을 직무유기 이거 오히려 징계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허위심으로 또 무고로 당하시고 스토커로 이렇게 그래서 또 아동학대로 또 고소당하시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아니한다. 그리고 그동안 이제 선생 혼자 너무 고통받다 보니까 이제 학교장의 그거를 민원 처리 의무, 민원을 책임지며 학교장, 유치원 원장님 마찬가지 그런 규정을 넣었고요. 그리고 이제 학부모도 주로 이제 교육자법하면 보통 이제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그리고 교원지휘법 4가지가 있어요. 학부모들도 교사의 어떤 교육과 생활도에 협력해야 된다. 그리고 그 판단을 존중해야 된다, 지원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의무를 좀 더 추상적이긴 하지만 명문화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고요. 그러면 학부모들이 계속 끊임없이 국민신문고 또 교육지원청 계속 끊임없이 형사고소, 민사고소, 민사소송, 손해배상 청구하다 보니까 이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감당이 좋겠다. 그래서 이제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하고 있고요. 전에는 이제 학부모님들이 이제 교권 침해 심하게 하면은 처벌하지는 않았었어요. 예, 예, 예. 죄송합니다. 처벌을 하긴 했는데 쉽지 않죠. 어렵죠, 어렵죠. 네. 왜냐하면 학부모를 고소한다고 하는 거는 제자의 부모님을 제자도 고통을 받지 않을까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학부모가 교권 침해하는 경우에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서 학부모에게 특별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했고 그걸 또 안 받으면은 과태료까지. 물론 형사고소도 별도로 그 교육감이 할 수 있도록. 예, 그래서 아까 그 강원도 사례도 그런 식으로 된 거죠. 예, 이 정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아유, 그냥 듣고 있으니까 너무나 당연한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당연해 보이는데 여기까지 오기까지 참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학교란 곳은 어때요? 보통 교통사고는 보험회사에서 알아서 하잖아요. 근데 학교는 어때요? 학생과 선생님이 그리고 학생과 부모님이 계속 봐야 되잖아요.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또 반 아이들도 다 있고 이러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최소한 법으로 이 정도는 해서 선생님 교육권을 보호해야지 아이들의 교육권, 학습권 성장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쪽으로 방향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다 연결이 돼 있고 그래가지고 단순한 애매할 얘기인 것 것 같지만 굉장히 복잡한 얘기죠. 굉장히 복잡하고 네, 맞아요. 애매할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다 우리- 연결돼 있고. 근무하시면서 선생님들도 그 각자의 보험회사가 있어야겠어요. 보험회사들끼리 싸우라고. 아, 보험회사들끼리 싸워라. 엄마 아빠 그 심각한데요? 학생 보험, 어. 학선생님 보험. 그래서 뭔 일이 났다. 야, 변호사만 그거- 논하겠다. 보험회사끼리 둘이 빠지고. 오. 와. 선생님도 보험회사에 가입을 해서 선생님 담당하는 보험, 와, 신박하다. 학생들 담당해주는 보험. 어. 그럼 선생님 학생들 다 나와 있고 야, 보험회사끼리 홈쇼핑 싸우는 나오겠는데? 거지. 합의금 홈쇼핑 나오고. 나오겠어. 돈 예. 나가면 되겠다. 그렇죠. 아 그래서요 사실 지금도 이제 선생님들이 많이 가입했어요. 있어요? 있어요. 아, 있어요? 그 보통 이제 교원배상 책임보험 해가지고 그게 이제 여러 보험 회사에서 만들었어요 이미. 그리고 수천만 선생님들이 가입을 했었습니다. 아 개인적으로 드는 있구나. 거예요? 그 그렇죠. 보험을? 했었는데 네. 그러다가 이제 교육청에서도 선생님들이 이렇게 가입할 정도면은 이거 좀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일부 또 시도해서 이거 생겼고 또 교원배상 책임보험을 좀 표준 모델을 만들어서 이것을 이제 각 교육청에서 원활하게 선생님들을 좀 상향해서 도와주도록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좀 선생님들이 소매점 전념하고 소송 대리를 해서 대부분 이런 건 대부분 안타까운 건요. 선생님들이 이건 경과실이거나 대부분 그 책임 없음으로 나옵니다. 예, 법원에서도 주로 경과실은 책임 묻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경과실까지 책임 묻게 되면 선생님 가르치려 할까요? 웬만하면 운동장 안 나가겠죠. 그렇죠. 강당 안 하겠죠. 뭘 못할 것 같아. 실습 무서워서. 같은 거 안 하겠죠. 가위질도 잘 안 하겠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어쨌든 좀 더 그런 식으로 강화가 되고 있다. 근데 아직 이제는 그 걸음마를 좀 떼서 조금 이제 모델을 만들어서 적용하는 단계다라고 시작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계인가요? 네네네.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이건 사망 사건이라 조금 다른 것 같긴 한데 이제 교실 안에서 아이들이 뭐 활동하다 다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럴 때 이제 학부모 입장에서 아까 선생님의 그림자는 밟지 않는다 그랬는데 그럼요. 내 아이가 다쳐서 왔어. 수업 시간에. 네. 그러면 내 아이 잘못이에요? 아이, 넌 뭐 하다 다쳤니? 진짜로? 먼저 위로해 주셔야죠 그래도. 그렇죠. 건강해지시고. 우선은 왜 속상했겠다. 다쳤는지는 이제 진위 여부는 파악을 해야 되겠죠. 뭐 때문에. 근데 이게 여기에서 진짜 뭐 때문에 다쳤을까요? 네? 저한테 지금 그러시는 거예요? 뭐 때문에 다쳤을 때가 중요한 것 같아요. 뭐 활동하다가 친구하고에서 다치게 된 건지. 근데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 선생님은 잘못이 없잖아요. 그렇지만 선생님이 이제 통제하에 있어야 되는 거니까 교실 그러면 안에서는. 애가 말을 안 들은 거네. 선생님 시키는 대로 수업 안 듣고 딴짓 했으니까 다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 아이가 잘못했다 얘기할 수 있다? 그러면은 안 되죠.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운동장에서 그러니까 우리 애가 운동장에서 그 구름 사다리 있죠. 그거 이제 위험하죠. 요즘에는 이렇게 아치형은 거의 없고 이제는 네. 이제 디귿장으로 돼서 이렇게 애들이 엄청난 성취감을 느끼거든요. 근데 하다가 저 떨어진 좋아했어요. 거예요. 그래서 애가 발목이 아프다고 근데 선생님이 이제 보건실 보내고 집에 보냈어요. 그랬더니 그 학부모님 말씀하신 거예요. 선생님 왜 1학년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운동하고 다칠 수 있는데 뭐 하셨어요? 아예 안 지켜 뭐 하셨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진짜 조금 짜증이 날라 그러는데 어느 면에서 선생님한테 아니면 그 엄마 괜찮습니다. 때문에 괜찮습니다. 엄마 때문에 네. 사실 저희 아이도 구름 사다리를 엄청 좋아해요. 그리고 지금 한참 축구에 빠졌어요. 아, 그런데 그렇죠. 중요한 건 여자 아이예요. 무릎팍이 나가고 그리고 왔는데
보건실을 엄청 사랑해요, 우리 아이는. 뭐만 좀만 이렇게 다쳐도 그 보건 선생님이 보통 허준이에요, 허준. 맞아요. 심의, 맞아요. 마음까지 취해줍니다. 그래서 원래, 예. 보건실에 가면 선생님이 이제 진짜 제가 봤을 때는 별거 아닌데 집에서도 충분히 이 스크래치가 날 수 있는 부분인데 선생님 입장에서는 이게 후폭풍이 어떻게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정말 응급실에 가서 치료를 받은 것처럼 해서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와 선생님 이렇게까지 하시나? 너무 굉장히 참 감사하지만 과연 이런 것들을 그냥 연고만 발랐다거나 아니면은 괜찮아 집에 가서 저 약 먹으면 괜찮아질 거야 아니면은 뭐 이렇게 넘어갔다면 이거를 과연 엄마들이 얼마나 가만히 있지 않았을까. 저희 이제 주변에 친구 엄마가 있어요. 그 집은 아이가 이제 하나예요. 얼마나 귀해요. 늦게 낳았어. 사실 너무 귀해요. 악조건이다, 거기는. 네, 걔는 그네를 타도 엄마가 주시를 하고 있어요. 따라다니면서 그네가 이렇게 움직이면 엄마도 움직여. 아. 이 정도로 그랬는데 이제 이 아이가 다쳤는데 그게 이제 엄마가 원하는 대응이 선생님이 안 됐던 모양이에요. 전화로 아니 이렇게 했는데 내가 말을 못하고 너무 화가 난다. 이렇게 하면 되겠냐. 그래서 요즘에 그네가 학교에서 거의 없어졌습니다. 진짜요? 예. 실제로? 그러니까 저희 때는 이제 그네가 있고 그네가 얼마나 안전장치 없었는데 생겼다가 이제 그래도 민원이 나오니까 왜냐하면 그래도 뛰어다니는 가능성 다치는 게 있으니까요. 역시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와. 다 없애버려 그냥. 극단적이야. 그네가 얼마나 재밌는데. 아니 근데 하나 씨도 학교 다닐 때 뭐 다치거나 그랬을 거 아니에요? 저 여기 상처 많아요. 뭐 엄마가 어떻게 하셨어요? 저 제 잘못, 너희 잘못. 네. 약간 감싸주시지 않는 분. 네 잘못이다 뭐든지. 네, 약간 그런 식이었어요. 항상. 대표님 뭐가 정답이에요? 우리가 모든 면에서 객관성이 유지가 돼야 되잖아요. 아까 우리 온쌤이 어머니께서 이야기하셨듯이 사람이 빈부귀천이 있나요?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실질적인 삶의 현장에서는 아까 있잖아요. 하나인데 얼마나 귀해. 벌써 이렇게 나오잖아.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모든 인권은 다 똑같아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감정적으로 처리하려고 하는 데서 문제가 발생하고요. 법도 국민 참여 재판 같은 게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학생들의 문제도 이걸 충분히 객관성 있게 들여다볼 수 있는 각종 다양한 장치가 필요하고요. 선생님들도 잘못할 수 있잖아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또 따끔하게 지적도 받아야 되고 그렇게 모든 것이 객관적이어서 누구 편이다 또는 어떤 정치적 성향이나 어떤 교원 단체들도 여러 단체가 있잖아요. 그래서 좌지우지하지 말고 전문가들의 견해, 국민적 합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제가 두 말씀을 공감하면서요. 우선은 확실한 것은 그러니까 지금 교권 붕괴, 뭐 교사의 교권 약화는요. 전 세계적 현상이랍니다. 우리나라 현상이고, 문제가 아니라 전 궁금했었는데. 세계적이다. 특히 선진국으로 갈수록 더 하고요. 진짜? 영국가랑 우리 더 선진국이다 뭐 이런 더 건가요? 하고, 실제로 의외네요. 제 여동생이 핀란드에서 그 초등학교 보조교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도 물론 더 시스템도 잘 돼 있고 하긴 하지만 여전히 문제는 계속 생기고 있다 이런 얘기는 하더라고요. 선생님한테 말 함부로 하는 애도 있고 뭐 친구한테 함부로 하기도 하고 수업 방해하기도 하고 우리나라 사회가 지금 전 사회적으로 다 갈등 사회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사회의 법화 현상, 교육의 법화 현상 모든 걸 다 법대로 하려고 하라고. 그 사회학적인 차원에서 접근도 하고 인문학적인 차원에서 접근도 해야 되는데 모든 것을 법의 차원에서 그리고 이 사회가 이렇게 변화되어 가는 것을 간과하는 차원에서 옛날 기준을 갖고 바라보고 해석을 하니까 이런 문제들이 나오는 거다 이렇게 돼서 그런 사회적 현상을 우리가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서 이게 전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학제적 연구를 같이 해서 이게 다시 한번 이것을 우리가 이 시대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 근데 저는 들으면서 그래도 일부의 얘기지 뭐 다수가 그렇겠어. 일부라는 것도 맞긴 맞는데 이게 또 학교마다 편차도 있고 그리고 한번 이게 분위기 타면은 그런 일이 계속 벌어져요. 너도 나도 막 이렇게 나오는 예, 거예요? 예를 들면은 제가 어느 지역이라고 다 검색하면 나오긴 하는데
어떤 지역 어떤 맘 카페로 아주 유명한 데 있어요. 맘카페를 부셔야겠네. 아니요. 맘카페에 순기능도 있는데 아니요. 맘카페에 순기능도 있는데 순기능도 있고 정보도 하는 건 좋은데 확인되지 않은 어떤 한 사람의 일방적인 얘기를 가지고 크로스 체크도 안 된 거 가지고 네. 하는 거는 좀 위험한 것도 있고 선진국들은 주로 수업과 생활지도 학부모 상담만 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그 외의 것들. 잡무가 엄청 많고 저 담당도 소방 대피율론 제가 다 계획하고 보고하고 다 해요. 저는 소방 전문가가 아닙니다. 근데 해요. 예. 맞아. 경기도는 다 그래요. 경기도는. 일이 되게 초등 많아. 같은 경우는. 그리고 재미난 얘기로 학원이 간사 같은 경우도 초등 같은 경우는 교사가 맡은 경우가 경기도는 7, 80%예요. 그런데 중등은 다 행정실사입니다. 아.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일을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학생 수도 줄지만 학생 수가 주는 것만큼 교사 수도 줄어들어요. 그러면 아이들을 더 신경 쓰기가 더 어려워지는데 문제는 잡무도 많고 보고할 것도 많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업무량이 진짜 많아 네. 보이죠. 자, 보세요. 서로 간에 선생님과 이 학생의 인권은 유기적인 거지 따로 떨어뜨려서 생각하면 안 된다. 하나로 보고 동등하게 보호해 줄 때 역지사지가 되어서 함부로 못 하잖아. 서로가. 그게 역지사지. 돼요. 역지사지 뜻 아세요 혹시? 네? 역지사지 뜻 아세요? 아 그건 알죠. 뭐예요? 역으로 지나.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 네, 그렇죠. 아니 근데 맞아요. 역지사지. 굉장히 이상적인 말씀이신 것 같은데 선생님은 하실 수 있는데 아이들이 그렇게 해주긴 힘들 것 같아요. 근데 그죠. 아직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선생님은 인권이나 이런 건 아이들을 존중할 수 있지만 아이들이 존중하기 그러니까 아이들은 선생님을 자, 그런데요. 잘 보면은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이 하는 얘기들을 보고선 그런 얘기를 해요. 맞아요. 예를 들면은 제가 이건 직접 경험한 건데 그 아이가 문제행동이 좀 심했어요. 그래서 담임 선생님을 제가 좀 교권을 많이 하고 학부모 제가 전문 상담 교사 작전 있다 보니까 도와드렸어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오히려 좋아하시면서 아 우리 애가 ADHD인데 약을 바꿔야 되겠다고 졸업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러니까 아이가 더 좋아진 거예요. 아 역시 협력해 주시고 더했어 주시고 존중해 주시고. 진짜 이상적인 사례네요.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교사 커뮤니티 봤는데요. 어떤 애가 친구랑 말한 걸 선생님 들은 거예요. 야 너 우리 엄마가 뭐 하는지 알아? 우리 엄마 너 니네 엄마 뭐 하는데 했더니 우리 운영위원장이야. 뭐 하는 그게 뭐야? 운영 그게 뭐야? 했더니 선생님들 감시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좋은 역할하고 학군이라고 하는 거는 감시 기능 뭐 다 여러 개 감독 기능 다 심의 기능 있는데 중요한 거는 아 선생님들이 교과서 도와드리고 혹시 너희들도 불편 없도록 학교를 잘 이렇게 그러니까 좀 지켜보는 곳이다 이렇게 하는 이런 것과 선생님 감시하는 거야. 선생님이 뭐 아동학대 하는지 뭐 하는지 그거는 경찰이 할 부분이고 교육청이 할 부분이지.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정말 어머니나 아버지의 세계관, 가치관이 중요할 것 같아요, 애들한테. 왜냐하면 지금 제가 이거 들고 있는 게 서류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게 이제 사례예요. 그 교권 침해했던 사례들을 제가 이거 보면서 이제 선생님들 중에서도 조금 교권을 어디까지 정의해야 되느냐를 선생님들 중에서도 약간 헷갈려 하시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이제 생일 파티를 준비를 하면서 친구들을 초대하겠다고 했는데 담임 선생님이 생일 파티 하지 말라. 사적 모임을 통해서 아이들 간에 불화 만들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참석하는 아이들 학부모님들한테도 다 이야기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생일 파티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걸 가지고 담임 선생님이 개입을 한 사건이에요. 이렇게 선생님들도 교권을 어디까지 봐야 되는지. 저는 지금 이 사례가 실제로 있었어요. 아 정말로요? 네. 오. 그래서 이제 제가 생일 파티를 한 건 아니었는데 그 얘기가 나와서 이제 당사자는 화가 좀 났죠. 생일 파티 못하게 했어요. 초등학교 처음 입학해서 친구들과의 생일 파티를 멋지게 해주고 싶었는데 그걸 못해서 좀 화가 났는데 다행히도 그분은 이렇게 성향이 막 질러대시지는 못해요. 그냥 고민을 혼자만 안고 있다가 저하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나눴는데 결국에는 생일 파티를 안 했어요. 아,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선생님 이야기를 존중을 하고 그래서 선생님하고 통화를 했더니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생일 파티로 인해서 왕따가 만들어지기도 하고
너는 초대를 했는데 나는 못 가서 속상해하고 그 안에서 이제 문제가 되니까 어머님이 만약에 학교 외에 밖에서 토요일이나 일요일 날 친한 친구들이랑 모여서 하게 된다면 그건 제가 관여를 하지 않겠어요. 하지만 학교 내에서 아이들이 학교 공부하고 있는 학교에 있는 시간 안에 내 생일이니까 몇 날 며칠 언제 와라고 초대장을 초대장을 이렇게 나눠주는 돌려서 거. 내가 그러니까 전부에게 돌리면 상관이 없는데 이제 또 친한 애들끼리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게 되면 문제가 되니 그거는 어머님께서 선택을 해주세요라고 얘기를 했대요. 저는 그 일리가 부분에 있네요. 있어서는 제가 선생님이 참 굉장히 지혜롭게 하신 것 같아요. 저 이런 입장을 또 들으니까 일리가 있다고 또 그것도 생각이 맞는 것 되고 같아요. 또 스쳐 지나가는 게 저희 때도 그런 소외감 이런 것 때문에 저희는 이제 매달 반장이 앞에 칠판에다가 생일자를 써서 다 같이 축하해주는 그런 걸 시킨 선생님이 있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지혜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법보다는 지혜가 예. 좀 발휘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듣고 이제- 보니까 또 근데 그 일리는 엄마도 있네요. 사실 지혜로우신 분인 거죠. 그쵸, 그쵸. 선생님을 어, 존중하지 맞아요. 않았다면 그죠, 내 당신이 맘이지. 뭔데? 맞아. 아니면 교장실로 민원을 넣겠죠. 그게 서로가 화합이 맞았기 때문에 저는 그게 맞지 않았나. 뭐 전문직이든 뭐든 근무 시간이 생기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 보면은 이제 학폭폭력 당했다, 애가 선생님한테 뭐 맞았다, 뭐 망신을 당했다 그러면은 바로 이제 야간이든 뭐든 휴일이든 가리지 않고 전화를 하고 그리고 또 개인 번호를 공개를 안 하는 것이 원래 거의 맞거든요. 네. 예, 왜냐면 그거는 개인정보보호법에도 타당한데 그렇지. 왜 선생님이 번호도 공개 안 하냐, 뭐 하냐 하고 별의별 가지고 선생님이 예를 들면 야, 너 수업 시간에 친구한테 그렇게 하면은 학교폭력으로 징계받을 수 있어. 그러니까 엄마 선생님이나 잘못하면 나 전화 보내버린대 이런 식으로 협박했다고 그래가지고 선생님도 아동학대 고소하니까 선생님들이 점점점 오히려 교사 내에서도 하는 교사에 대해서 아 선생님처럼 하니까 오히려 제가 정당히 하는 거를 저를 서운하게 생각하시고 안 좋게 생각하시잖아요 라는 분들이 글들이 올라오고 있어요. 아, 나 진짜 화가 나네. 그래서 소통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선생님, 저 선생님의 저 현장 목소리가 맞습니다. 저런 것들 때문에 선생님들도 적극적으로 뭘 할 수도 없고 그리고 선생님이 무슨 만능맨도 아니고 선생님을 저렇게 과도하게 또 괴롭히고 또는 요구하는 거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우리가 어린 시절에 우리 아이를 낳으면은 몇 살에 뭐 예방접종 뭐 하고 이렇게 해 나가잖아요. 그런데 교육에 대해서는 절대 그런 것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사회적으로도 부모들이 이런 것들을 좀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스템을 마련해서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그냥 개인적으로 뭐 알아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예비 학교를 국가에서 좀 이렇게 좋은 마련해줘서 말씀이시죠. 예. 그래서 선생님들에 대해서는 이 선생님들은 근무 중에 이렇게 할 수 있고 이런 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등등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그걸 갖고 자녀하고 집에 가서도 토론하고 이렇게 해서 그런 것들이 가정과 학교와 이렇게 삼박자가 이루어지게 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좀 선행될 때 선생님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지 않겠나. 그리고 자녀 교육이 올바로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는 좀 달라지는 법이 어떤 게 있냐면 법 얘기 죄송하지만 필요한 거는 법으로 또 보장하니까요. 그러니까 전에는 이제 학부모님들이 그 전화나 아니면 학교로 전화하든 뭐 그 여러 가지 아이를 통해서든 바로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요청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동안은 바로 해드리는 경우도 많았는데 지금은 한 사전에 미리 그 요청을 해야 되고 그것이 교사의 어떤 근무 시간 이런 데 예약제. 하고 그러니까 사전 신청 시스템 이런 식으로 해서 괜찮네요. 예, 하고 사실 외국 같은 경우도 면대면으로 상담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대요. 보통 이메일을 신청을 하면은 보통 3일 이내나 일주일 이내 답변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몇 시간만 돼도 아니 아직도 내 문자를 씹어 안 봐 이렇게 하니까 빨리 근성이 예, 있어가지고. 그 번호 공개하지 않으면서도 이렇게 네.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게 있거든요. 소통은 좋지만 좀 더 좀 시간을 두고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다. 저희 나라가 좀 같이 정이라고 하는 그 울타리 안에 좀 같이 이렇게 섞여 있잖아요. 옛날부터 문화가. 그게 좀 어쩔 때 보면은 좀 복잡하게 작용하는 공과 것 같아요. 사가 예, 좀 예. 애매하고 그런 게 왜냐하면 있죠. 만약에 예. 그런 경우에 어떤 경우는
좀 선생님 매정하다, 정이 없다. 그렇지. 막 이렇게 말이 그렇죠. 나오잖아요, 사실. 맞아요, 맞아요. 어머 어떡해, 내 입장이 돼서 생각 못하나? 선생님 너무 정없다 이러잖아요. 우리 사이에. 네, 그런 말을 흔히 하시잖아요. 근데 저희 인식 자체가 옛날부터는 좀 뭔가 정없어, 뭐 이렇게 칼 같아, 뭐 이렇게 막 그럼 이런 자기는 거에서 좀 그러면은 선생님한테 정 있게 하나? 그쵸? 그죠? 보통 하지 아니 보통 저 선생님은 이런- 정이 있어야 되고 왜 엄마는 정 없어? 엄마는 정 그렇지, 없어? 상대적이다. 혹시 어머니 직업이 교사 아니세요? 아니 근데 저는 그런 인식에서 조금 좀 연습을 하고 좀 우리가 이런 오죽하면 우리가 초코파이 하나 파는데도 정 이렇게 광고를 하는 민족이다 보니까 그래서 좀 그리고 부작용이 있는 거예요. 더블 클릭해서 안 되면 안 들어간다잖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이제 선생님들도 급해. 지금 안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요. 내가 예, 안전이 예, 보장되면은 맞아요. 좋고 무슨 기본이고 그리고 선생님들은 사실 주변 선생님들도 은근히 경쟁이 있어요. 이반은 이번 특수 있게 이렇게 생일 파티를 해? 우리 그렇겠다. 교실놀이? 우리는 스포츠 활동? 좋은데? 여기는 뭐 악기? 그러니까 더 경제하고 열심히 하려고 그러고 좋은데? 또 아이들 점수가 너무 낮게나 성취도가 낮으면 네. 본인이 분발하고 더 애쓰는 게 너무 좋네요. 왜냐면 공부 열심히 하고 다 진짜 죄송한 말씀이지만 딴짓을 안 해본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집단이죠. 오히려 자기가 성찰하고 자책하시는 분들인데 네, 맞아요. 이런 분들에게 함부로 대하고 이제 너무 감정적으로 대하는 순간 선생님들은 그 자존감, 그 명예심이 무너져요. 그리고 어떤 게 있냐면 그동안은 사실 혼자서 많이 감당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딱 얘기를 할 때 그 얘기를 했었어요. 그럼 선생님들 되게 부글부글 끓고 있겠네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그러면 괜찮은데 지금 아무것도 안 하십니다. 무기력에 빠지셨어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우울증 같은 경우죠. 그러니까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면은 아무 일도 일어났는데 괜히 열심히 했다가 남아서 가르치면은 또 왜 우리를 나머지 시키냐 뭐 하나 할 것이고 또 쉬는 시간에 상담하려면 왜 휴식간 보장 안 하냐 할 것이고 그러면 교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근데 사실 지금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다 학교에서 열심히 한 친구들이 좋은 대학 가고 학원 가서도 네. 열심히 하고. 학원 가서도 열심히 해요. 근데 그런 친구들은 그 학교 내에서 왜냐면 교사들은 아무나 학원 다녀서 교사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진짜 좋은 대학을 나와야지만 교사가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흥분하지 말고. 흥분하지 말고. 아니 말을 하세요. 제가 지금 이제 자기 선생 엄마들이 제가 지금 흥분해가지고 네 잠깐만 정리되고 얘기 다시 얘기할게요. 정리하고 네. 배우긴 배우면서도 더불어 배우는 곳이고 부대끼면서 성장하는 공간이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한 점도 손해 보면 안 되고 한 번도 상처 받으면 안 되고 그리고 온적인 화초잖아요. 네. 누구나 다 알지 않습니까? 온적인 화초는 성장할 수가 없죠. 그쵸. 사회는 야생인데 상당 부분. 그쵸. 이거 진짜 중요하신 얘기인 것 같아요. 네, 우리 선생님들이 생각하는 것과 부모님들의 생각하는 것이 사실은 관점에 따라 다 틀릴 수 있고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우리가 좀 들을 수 있는 문화, 그랬구나라는 것, 그리고 그것이 의도되지 않았구나 하는 것들. 그래서 우리가 교권은 소통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충분히 소통을 통해서 그 사람의 심정을 이해하고 또 역으로 선생님은 그 부모님의 얘기를 들으면서 충분히 그랬겠어요 하는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만들어줄 수 있는 계기가 되어질 때 진정한 교권이 확립된다. 그리고 인권도 보호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그 말씀 드리고 싶었어요. 교권에서 얘기하다 보니까 너무 이 다뤄야 될 내용도 많고 너무나 광범위해서 한편으로 끝날 것 같지가 또 않습니다. 한 편 더 나오나요? 네, 다음 편에도 이어서 가야 될 것 와. 같은데요. 그래도 피해갈 수 없는 거 한 줄 요약입니다. 자, 교권은 뭐다? 말씀해 주시죠. 저는 교권의 회복은 행복한 사제 동행을 꽃피우는 씨앗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역시 또 멋진 말씀 나오셨습니다. 자, 그다음에 하랑 씨. 왜 웃으시죠? 자, 한 장 말고 한 줄 요약. 교권. 선생님은 제2의 부모님이다.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그런 마음만 가지면 서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법보다는 더 지혜롭게 서로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교권, 선생님은 제2의 부모다. 그런 마음을 우리 가져줬으면 좋겠어요. 예, 좋습니다. 네. 자, 제 차례인가요? 네, 처음 오셨죠? 처음 가시죠? 아 무섭다. 이거 한젤리 이야기 무서울 줄. 네. 저는 교권이란 너무 많지만 사랑이다. 사랑이 없으면 자녀의 사랑, 우리가 부모도 자녀의 사랑을 주잖아요. 서로 간의 사랑이 없다면 그 인격체가 존중받지 못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만 사랑하지 않고 선생님도 사랑함으로써 이 교권에 자리를 잡아줘야 우리 아이들이 올바르게 클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선생님. 저는 교권 회복은 그 아이들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한 필요 조건이다 말씀도 있습니다. 예, 교권 회복이 우선 돼야지 선생님들도 힘을 내고 또 아이들과 눈 맞추면서 부모님들과 함께 힘을 내서 우리 아이들 그리고 학부모님 선생님까지도 행복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자, 너무 많은 이야기들 나눴는데요. 이 교권 이야기 다음 편에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없수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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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